최인선 인생 최악의 순간. 모든 불행의 근원은 외다리 귀신인가? 인선의 삶은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어느 날 마을의 늙은 무당이 그녀를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인선아, 내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어. 이제 며칠 못 버틸 거야. 인선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아버지, 최만수은 늘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무당의 세계와 거리를 두고 평범한 삶을 살려 했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 늘 조용히 희생해왔다. 인선은 급히 아버지가 누워있는 초가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인선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인선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아요. 나 잘할게요. 제발 버텨주세요. 하지만 그날 밤 마을의 또 다른 무당이 인선을 찾아와 더 끔찍한 진실을 밝혔다. 내 아버지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야. 그건 일족귀의 저주야. 인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족귀? 그게 뭐예요?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일족귀는 한 발이 없는 악령이야. 한 다리로 세상을 떠돌며 인간의 생기를 빨아들여 자신의 존재를 이어가지. 내 아버지는 오래전 내 어머니가 봉인하려 했던 그 악령의 표적이 되었어. 내 어머니가 죽은 것도 내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그 일족귀 때문이야. 인선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무당으로서 강력한 신기를 지녔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었다. 그 죽음은 늘 의문이었지만 인선은 그저 운명이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한 발의 악령 때문이라니. 무당은 말을 이어갔다. 일족귀는 내 가문의 피를 노리고 있어. 내 어머니가 봉인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 저주는 내 아버지에게로 옮겨갔지. 그리고 이제 내가 다음 표적이야. 인선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내가 표적이라고요? 왜? 난 신기도 없는 평범한 여자인데.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일족귀는 신기를 노리는 게 아니야. 그건 순수한 생기를 원해? 내 안에 흐르는 내 부모의 피, 그 뜨거운 생명력이 그 악령을 끌어들이는 거야. 인선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포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병,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까지. 모든 것이 한 발의 악령, 일족귀라는 이름 아래 얽혀 있었다. 절망 속에서 인선은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하고 이 저주를 끊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강철리를 찾아갔다. 그는 한양 근처의 숲속, 팔척기의 흔적을 쫓으며 여리와 함께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인선은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꺼냈다. 강철리 씨, 도와주세요. 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일족귀라는 악령 때문이라고요. 강철리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인간의 감정이 아닌 이무기의 냉혹한 본성이 깃들어 있었다. 일족귀, 그건 내 가문의 업이지.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인선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제발, 당신은 팔척기와 싸우고 있잖아요. 당신이라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제 아버지만 구해준다면 저 뭐든 할게요. 강철리는 코웃음을 쳤다. 뭐든 한다고? 너 같은 인간의 약속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아버지의 병은 내 가문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야. 일족귀는 단순한 악령이 아니야. 그건 너희 조상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태어난 존재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저주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인선은 무릎이 꺾일 듯했다. 하지만 인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철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쳤다. 그럼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제물로 쓰든 제 생기를 악령에게 주든 뭐든 하라고요. 제 아버지만 살려주세요. 강철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윤갑의 기억, 그 따뜻했던 인간의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억눌렀다. 어리석은 여자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일족귀는 내 생기 따위로 만족하지 않아. 그건 내 가문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빨아먹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 그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는 이미 그 악령의 그림자 안에 있어. 내가 나를 찾아온 순간 넌 이미 저주의 일부가 됐어.
인선은 충격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천리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일조끼는 내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야. 내 아버지의 병은 시작일 뿐이다. 곧 내 몸도, 내 혼도 그 악령에게 삼켜질 거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너를 죽이는 것뿐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메아리처럼 인선의 가슴을 울렸다. 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비밀, 그리고 그녀 자신까지 얽힌 이 끔찍한 저주는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 순간 열이가 다가와 인선의 어깨를 잡았다. 인선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강천리는 열이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열이,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이 여자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일조끼는 팔척기와 다를 바 없어. 그건 멈출 수 없는 재앙이야. 열이는 강천리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단호함에 말을 잃었다. 인선은 흐느끼며 강천리를 바라보았다. 그럼 저는 그냥 죽어야 하나요? 제 아버지는, 제 가문은? 강천리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 무거웠다. 너 같은 인간이 내게 뭘 바랄 수 있나? 내 저주는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내가 할 일은 팔척기를 막는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윤갑의 기억이 다시금 그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선은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강천리는 이미 숲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인선의 결심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무당의 딸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구하고 일족귀의 저주를 끊기 위해, 그리고 강천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한양의 깊은 숲속, 강천리와 열이는 봉인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반쯤 찢긴 부적은 불길한 기운을 뿜으며 그들을 위협했다. 그 문 너머에는 팔척기의 진짜 혼이,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부를 힘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인선이 그들의 운명에 얽히며 이 싸움이 단순한 악령과의 전투가 아님을. 인선은 마을로 돌아가 아버지의 병상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최만수는 숨을 헐떡이며 희미하게 속삭였다. 인선아, 도망쳐. 그건 내가 이길 수 없는. 그의 말은 끝맺지 못하고 끊겼다. 그 순간 초가집의 문이 거센 바람에 부서지며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방 안을 뒤덮었다. 인선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감쌌지만 그림자는 그녀를 스치며 허공으로 녹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기묘한 형체가 나타났다. 한쪽 다리가 없는 비틀린 여인의 모습. 일족귀였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내 피, 내 혼, 모두 내 거야. 그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칼이 긁히는 듯 섬뜩했다. 인선은 공포에 질렸지만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너 따윈 날 막을 수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그 순간 그녀의 손목에서 붉은 빛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팔찌가 갑자기 빛을 발하며 일족귀를 밀어냈다. 인선은 놀라 팔찌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신기가 깃들어 있었다. 일족귀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너 그 힘, 내 어머니의 잔재로구나. 하지만 그걸로 날 막을 순 없어. 일족귀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메아리쳤다. 그리고 그 순간 최만수의 숨이 멎었다. 인선은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아빠, 안 돼, 제발? 하지만 그녀의 울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일족귀를 노려보며 일어섰다. 널 절대 용서하지 않아.